자, 유형 26번 이제 참거짓 고르는 문제인데, 주로 문제 형태는 뭐 다음 중 옳은 것을 다 고르라 뭐 이런 문제로 형태로 나오는데 되게 까다로워. 되게 헷갈리고 까다로운 부분인데, 우선 외워야 될 거는 외워야 됩니다. 자, 첫 번째,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gx 값이 존재한다. 그러면 얘가 수렴한다는 말이지, 맞지? 얘가 수렴한다면 이 fx 또는 gx도 수렴하는가? 결론적으로 말하면 수렴하지 않습니다. 알겠어? 그래서 두 식의 합이 수렴했다고 해서 이 식이랑 이 식이 수렴하는가 이런 문제인데, 수렴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뭐 밑에 발례가 주어져 있지만 뭐 발례를 보고 해도 되고, 더해서 수렴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은 되게 많이 있어. 알겠지? 뭐 예를 들어서 fx가 그래프가 뭐 이런 식으로 생겼다. 자, fx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에서 이게 플러스 1이고 여기 높이가 마이너스 1이라고 하자. 그런데 gx는 어떻게 생겼냐면, 자, gx가 이렇게 생겼고 gx는 여기에 이렇게 색칠이 되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fx 여기가 0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0에서 fx도 gx도 수렴하지 않아. 지금 맞지? 지금 자극한 우극한이 일치하지 않고, 그 다음에 여기도 자극한 우극한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0에서. 자, 그런데 fx, gx를 한번 해보면 fx 그래프랑 그 다음에 gx 그래프를 이렇게 더하면 여기도 0 돼버리고 0 돼버리고 0 돼버리고 전부 다 뭐가 돼버린다? 0이 돼버립니다. 그러면 굳이 그래프를 그린다면 gx 그래프는 우리가 이렇게 그릴 수 있단 말이야. 0. 그러면 여기는 0에서도 어떻게 된다? 수렴하지, 맞지? 그래서 다시 말하면 fx, gx의 합이 0으로 수렴했다고 해서 gx도 fx도 0으로 수렴한다, 이 말은 거짓말이라는 거. 알겠지? 그래서 fx랑 gx가 만약에 수렴한다 그랬을 때 합이랑 차가 수렴하느냐? 이거는 참이야. 이거는 우리가 성질에서 배웠던 참인데, 반대로 합이나 차가 수렴한다고 해서 이 각각이 수렴한다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이거는 기억을 좀 해두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유형. 자, 그런데 여기에서 fx, gx의 합이 수렴하고 fx, gx의 차가 수렴을 하게 되면, 그러면 각각은 수렴합니다. 자, 아까는 차이점이 뭐냐면 하나만 나와 있었어. 합 또는 차가 수렴하면 각각 수렴한다고 말은 할 수 없지만, 동시에 fx, gx 그 다음에 f-gx가 동시에 수렴한다면 이 각각도 수렴한다, 이렇게 기억을 하세요. 자, 이거는 간단하게 증명해보면,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 더하기 gx가 만약에 알파로 수렴한다고 하자. 그 다음에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gx가 베타로 수렴한다고 하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fx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fx는 이렇게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식을 두 개를 더하고 이 식이랑 그 다음에 f-gx 두 개를 더하고 2로 나눠버리면 fx가 나오지, 맞지? 됐습니까? 그래서 이 값이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인데, 이 식이랑 이 식이랑 지금 똑같은 식이야. 그러면 얘가 알파로 수렴하고 얘도 베타로 수렴하기 때문에 그 극한값은 알파 더하기 베타가 될 겁니다. 마찬가지로 리미트 x가 a로 갈 때 gx를 구해보면, 여기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f 더하기 g에서 f-g를 이렇게 빼버리면 같은 식이 됩니다. ff 없어지고 2g가 나오는데 2로 약분했지. 그래서 이 식이랑 똑같은 식인데, 얘가 지금 알파로 그 다음에 얘는 베타로 수렴을 하기 때문에 fx는 2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 gx는 2분의 알파 마이너스 베타로 수렴을 한다. 됐어. 그래서 증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도 조금 눈여겨봐 두세요. 뭐 달달 외우라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수렴할 때 fx는 이렇게 수렴하고 gx는 이렇게 수렴한다. 이 정도까지만 눈여겨봐 두면 된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유형. 자, 리미트 fx와 fx, gx가 각각 존재하면 리미트 x가 갈 때 gx도 존재한다. 이거는 거짓입니다. 우선은 결론부터 좀 기억을 하세요. 자, fx가 존재하고, 그러면 이 식을 밑에는 예를 들어서 증명을 했는데 선생님이 좀 일반화 시켜서 증명을 해보면, 자,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를 우리가 알파라고 합시다. 얘의 극한값을. 두 번째,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
그 다음에 gx. 이 극한값을 우리가 베타라고 해보자. 그랬을 때 리미트 gx가 존재하는지 그걸 알고 싶어. 그래서 이 식을 한번 치환을 할 겁니다. h라는 식으로 fx 그 다음에 gx의 곱을 h로 치환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식은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다. 리미트 x가 a로 갈 때 hx가 베타로 수렴한다. 이렇게 바꿀 수가 있지.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이제 gx의 극한값이라고. 그러면 gx의 극한값을 구하기 위해서 gx는 fx분의 hx로 표현할 수 있는데, 그러면 리미트 x가 a로 갈 때 gx는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분의 hx로 표현을 할 수 있고, 그러면 hx가 어디로 수렴한다? 베타로 수렴하지. 그 다음에 fx가 알파로 수렴하지. 그렇기 때문에 얘의 극한값은 알파분의 베타로 수렴한다. 이러면 잘 보세요. 분명히 거짓이라고 했어. 이렇게 생각하면 참인 것처럼 보이잖아. 맞지? 이렇게 해서 많이 틀린다고. 왜냐면 잘 보세요. 이 함수가 항상 수렴하는 게 아닙니다.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가 만약에 0이 돼버린다면 얘의 극한값은 존재하지 않지. 맞지? 그래서 이 식의 반례는 뭐냐면 fx가 x가 a로 갈 때 fx가 0이 돼버리면 이렇게 수렴을 할 수가 없다고. 아예. 그래서 반례가 fx가 0이 되는 거, 극한값이 0이 되는 게 반례가 됩니다. 그래서 다시 여기로 돌아와 보세요. 이 극한값은 x가 a로 갈 때 a 대입해버리면 0으로 갔지. 맞지? 그래서 이런 반례가 나온 거라고. 그래서 이렇게 설명해 준 이유가 단지 그냥 이거를 우리가 달달 외울 수는 없잖아. 맞지? 그러면 이렇게 일반화 시켜가지고 해놓으면 이런 형태가 나왔을 때 fx가 0이 되는 게 있으면 얘는 수렴하지 않기 때문에 그걸 반례로 이용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 과정까지 다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안 되더라도 이렇게 기억해. fx가 주어져 있고 fx gx가 수렴한다. 얘가 수렴하고 얘가 수렴한다고 무조건 gx도 수렴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기억을 해도 됐어. 자, 그 다음에 방금 선생님이 설명했던 걸 이해했으면 이 다음 거는 자연스럽게 참인 걸 압니다. 맞지? 자, 이 과정에서 여기에 추가된 게 뭐냐면 이게 추가됐습니다. 아까 거짓이 나왔던 이유가 리미트 fx가 0이 되는 게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수렴한다고 말할 수가 없었잖아. 맞지? 그런데 이 조건이 추가됐기 때문에 fx랑 fx gx가 있고, 그 다음에 극한값이 0이 아니라는 조건이 있으면 당연히 얘는 존재하겠지. 맞지? 그 값이 바로 뭐가 된다? 알파분의 베타로 존재하게 돼서, 그래서 같이 연결해서 해두면 좋을 겁니다. 그러면 두 개 다 동시에 해결이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은 뭐랑 같이 기억하고 있으면 좋으냐면 비슷해. fx가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곱이 주어져 있을 때는 얘가 수렴한다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 없다라고 했어. 그런데 5번을 보면 gx랑 gx분의 fx가 주어져 있어. 우리가 곱이나 뭐 분수나 뭐 비슷하잖아. 맞지? 우리가 이것도 f 곱하기 g분의 1로 생각할 수 있잖아. 맞지? 그래서 얘도 거짓이 나올 것 같지만 여기는 뭐가 나온다? 참이 나옵니다. 오히려 반대로. 자, 왜 그런지 이것도 잘 보세요. 자, 리미트 x가 a로 갈 때 gx를 알파라고 하자. 그 다음에 리미트 x가 a로 갈 때 gx분의 fx를 베타라고 합시다. 자, 마찬가지로 gx분의 fx를 hx로 치환을 하게 되면 이 식은 우리가 리미트 x가 a로 갈 때 hx가 베타가 된다라고 말할 수 있지.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리미트 fx가 존재하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그러면 fx식으로 바꾸면 fx는 gx hx가 되고, 여기에 이제 리미트 x가 a로 갈 때 자, 이렇게 된 상황이야. 자, 그러면 여기에서 리미트 gx는 알파라고 우리가 만들어줬고 그 다음에 리미트 hx는 베타라고 만들어줬습니다. 됐어. 그래서 리미트 fx도 알파 베타로 수렴을 하게 된다. 그러면 이 값은 참이 됐다. 맞지? 그래서 단순하게 이렇게 기억하지 말고 이거 다 기억 못해. 기억하기 힘든데 아까 곱에서는 왜 얘가 수렴하지 못했냐면,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았냐면 바로 이런 분수 형태가 나와서 분모가 0이 될 가능성이 존재했기 때문에 수렴한다라고 할 수 없었다. 맞지?
그런데 반대로 분수 형태가 주어져 있을 때는 최종식이 곱의 형태로 나와버려. 그래서 분모가 0이 되고 이런 거 신경을 안 써도 되잖아, 맞지? 그래서 오히려 얘는 수렴을 하게 되는. 됐습니까? 완벽하게 달달 다 외우라는 건 아니야. 그렇게는 외울 수 없어. 그런데 외우려고 조금 노력은 해보세요. 자, 그 다음에 fx랑 gx분의 fx가 존재하면 이 값이 수렴한다. 잘 봐. 위에 거랑 꼭 비교해 봐야 돼. 여기는 분모가 수렴한다고 했다. 그래서 이 분모가 왔을 때는 얘가 참이 됐지, 맞지? 그런데 반대로 분자가 수렴하고 이게 수렴할 때, 분자에 있는 시기에 그럴 때는 또 거짓이 됩니다. 자, 왜 그러냐면 마찬가지로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를 알파라고 두고 리미트 x가 a로 갈 때 gx분의 fx를 얘를 치환을 했습니다. 치환을 해서 리미트 x가 a로 갈 때 hx가 베타라고 하자. 뭘 치환했냐면 fx, gx를 hx로 치환을 한 상황입니다.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뭘 알고 싶다? gx를 알고 싶다. 그러면 여기에서 리미트 x가 a로 갈 때 gx는 gx 여기 곱하고 이거 내려오면 리미트 x가 a로 갈 때 hx분의 fx 이렇게 바뀌겠지. 그러면 여기에서도 hx가 0으로 간다는 보장이 0으로 안 간다는 보장이 없지, 맞지? 0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얘의 극한값은 존재하지가 않는다고. 그래서 이 식을 한 끗 차이지만 이렇게 분모가 될 때는 참이 나왔지만 분자가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는 얘가 거짓이 돼버렸습니다. 그러면 얘도 가능성이 있는 게 여기에 fx, hx가 뭐였냐면 gx분의 fx였다, 맞지? 이 hx가 0으로 갈 가능성이 있으면 걔는 지금 수렴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알겠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기억을 해두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7번. 자,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 마이너스 그 다음에 gx가 0이면 얘는 같다. 이거는 거짓입니다. 이거는 선생님이 증명 안 하고 바로 갈 겁니다. 자, 왜 그러냐면 여기 fx와 gx를 우리가 이 의미는 뭐냐면 저 식을 제일 처음에 성질에 배웠을 때 우리가 이것은 이렇게 바꿀 수 있다고 배웠습니다. 자, 이렇게 배웠는데 얘가 0이 나왔다는 말은 얘가 0이 나왔다는 말이고 그럼 넘어가면 같다는 말이야, 맞지? 그런데 거짓이래, 우리가 배웠는데. 그래서 선생님이 극한 리미트 이거 성질 이용할 때 꼭 중요한 전제가 있다라고 했어. 그 전제가 뭐였냐면 fx랑 gx가 수렴한다는 전제가 있을 때 이런 사칙연산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어디도 수렴한다는 말이 없어. 만약에 여기에 fx와 gx가 수렴한다라고 했으면 얘는 거짓이야, 참이야. 그런데 그런 말이 없으면 얘는 뭐가 된다? 거짓이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속으면 안 돼. 무조건 꼭 기억하세요. 사칙연산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는 수렴을 해야 됩니다. 수렴을 안 한다는 것은 뭐 이런 예들로 얘가 거짓임을 충분히 보여줄 수. 얘는 그냥 발리는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세요. 자, 그 다음에 리미트 x가 a로 갈 때 gx의 값이 존재하면 함수 fx에 대해서 합성함수 존재한다 이렇게 했는데, 자, 합성함수의 극한에 진입한다는 문제는 이걸 꼭 확인해야 돼. 첫 번째, 특정한 점인지 특정한 점에서의 수렴 여부를 묻는 건지 아니면 구간인지 아니면 모든 실수인지. 자, 이거에 따라서 합성함수의 결과는 다 달라집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특정한 점이나 특정한 구간에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fx가 수렴하고 gx가 수렴한다 그랬을 때 어떤 특정한 점이나 구간에서는 아무리 두 개 다 수렴한다고 하더라도 그 결론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특정한 점에서 수렴하고 얘도 특정한 점에서 수렴하잖아. 그런데 이 결과는 수렴 안 할 수도 있어. 이거는 선생님 예로 보여줄 테니까 그 예는 좀 기억을 해야 되고, 모든 실수에서 연속인 함수, 모든 실수에서 연속인 함수야. 그러면 두 개를 합성하더라도 얘는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 됩니다. 이거는 그냥 직관적으로 fx도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고 gx도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야. 합성해봤자 얘가 불연속점이 나올 이유가 없어. 맞지? 그래서 모든 실수일 때는 이렇게 기억하세요.
모든 실수를 합성하면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 된다. 이거 하나 기억해 두고 점일 때는 또는 구간일 때는 모른답니다. 얘가 수렴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잘 봐. 그런데 어떤 점에서 수렴하고 어떤 점에서 둘 다 수렴을 하는데 이 합성함수의 결과가 수렴하지 않는 경우를 쓰면 예를 들어 줄 테니까 이거는 꼭 연습해서 자기 걸로 좀 만들어. 자, 우선 fx부터 만들어 볼게요. 자, fx 그래프가 만약에 이렇게 생겼다. 간략하게. 자, 이 점이 1이라고 하고 여기가 2라고 합시다. 이 그래프가 fx. gx 그래프는 어떻게 생겼냐면 여기를 그냥 0이라고 하죠. 그게 편하겠다. 자, gx 그래프는 자, 여기가 2입니다. 잘 보세요. 그러면 fx 그래프도 2에서 수렴했지. 그 다음에 gx 그래프도 2에서 수렴했습니다. 그런데 합성을 한번 해볼게. 합성하면 f, gx 얘의 극한값이 존재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리미트 x가 2로 갈 때 자극한이랑 리미트 x가 2로 갈 때 우극한 값이 일치해야지 얘가 수렴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따라왔나? 자, 그러면 x가 2로 다가갈 때 g의 자극한을 찾아보면 g의 자극한은 여기가 0입니다. 이거 높이 x축. 그래서 g의 자극한은 0으로 다가가. 맞지? 얘가 0으로 다가간다. 0으로 다가가지만 0의 아래쪽에서 다가가지. 그러면 실제적으로 gx는 0의 자극한이라고 볼 수 있어. 그러면 다시 이 함수를 봐서 0의 자극한으로 가고 있지. 맞지? 그럼 이 높이가 우리가 뭐 알파, 이 높이가 베타라고 합시다. 그러면 자극한을 구해보면 여기에 극한값은 얘는 알파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우극한을 살펴보면 2의 우극한으로 다가가면 얘도 0으로 다가가고는 있지만 위에서 내려온단 말이야. 그러면 0의 우극한으로 다가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오른쪽에서 다가와야 돼. 그럼 이 높이는 베타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알파, 베타는 명백하게 다르지. 그래서 비록 2에서 수렴하고 2에서 수렴했지만 그 합성함수는 2에서 수렴하지가 않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 예는 한 개 좀 기억을 해두면 좋다. 그래서 다시 마무리 정리하면 점이나 또는 구간, 특정 점이나 구간에서 수렴한다라고 나와 있을 때는 그 결과는 모른다가 정답이고 그 다음에 모든 실수라고 하면 연속함수랑 연속함수를 합성하면 연속이 됩니다. 됐지? 두 개로 꼭 나눠서 기억을 하세요. 자, 9번. 자, x가 0이 아닌 모든 실수에 대해서 fx, gx가 0보다 작으면 그 다음에 리미트 fx, 리미트 gx가 거짓이다. 자, 잘 봐.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여기 그림이 나와 있는데 그림을 한번 설명하고 좀 다른 방향으로 설명해 줄게. 자, 우선은 gx가 0이 아닌 모든 실수에 대해서 gx가 fx보다는 위에 있지. 맞지? 됐나? 그러면 fx의 극한값이 gx의 극한값보다 더 작아야 하느냐?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극한값이라는 건 선생님이 뭐라고 했어? 다가가지만 닿을 수는 없다고 했어. 그래서 얘의 극한값이랑 얘의 극한값은 지금 1로 서로 동일했단 말이야. 그래서 비록 fx가 gx보다 계속 작더라도 그 극한값은 같을 수가 있습니다. 이 그림보다 오히려 이걸 이해하는 데는 이 그림이 조금 더 편할 거니까 이 그림 하나 보세요. 자, 여기가 만약에 뭐 100점이라고 하자. 그러면 fx라는 사람도 학생도 계속 100점을 향해 가고 있어. 목표는 100점이야. 그런데 극한이라는 개념은 뭐라고 했어? 여기 있는 gx가 더 높으니까 gx라고 하자. 자, 극한이라는 개념은 가고는 싶은데 닿을 수는 없다고 했어. 절대 100점은 받을 수 없단 말이야. 그래서 극한이라는 것은 우리가 닿을 수 있냐 없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목표라고, 목표. 그러면 g의 목표도 100이 되지, 맞지? fx가 비록 g보다는 못해. 항상 g보다는 점수가 안 좋게 만약에 나왔다고 하더라도 fx의 목표는 100이 될 수 있다고. 둘 다 100점을 받을 수는 없지만 계속 100으로 다가가는 거예요. 그래서 극한이란 개념은 얘가 실제로 100이 되느냐가 아니라 100으로 다가가고 있느냐를 묻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에서도 비록 gx가 fx보다 항상 크더라도 그 극한은 뭐 x가 어디로 간다. 여기는 그냥 어디로 간다 했을 때, 자, 이렇게 했을 때 그 극한은 목표라고 했지, 맞지?
목표는 둘 다 같을 수가 있다는 거. 됐습니까? 그래서 극한은 비록 함수에 등호가 빠져 있더라도 극한은 등호를 넣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식은 거짓이 됐다. 자, 모든 실수에 대해서 이렇게 되더라도, 이건 선생님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되더라도 어떻게 돼야 된다? 여기에 등호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위의 식이랑 차이는 뭐냐면, 위의 식은 특정한 점에서의 극한을 물었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모든 실수에 대해서 극한을 물었습니다. 모든 실수. 여기는 뭐 0이 아닌 모든 실수. 여기는 그냥 모든 실수. 됐습니까? 그래도 상관없이 아무튼 극한이 부등호가 빠져 있더라도, 함수값이 부등호가 빠져 있더라도 극한값에는 부등호를 넣어줘야 됩니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세요. 마찬가지 우리가 샌드위치 법칙 할 때 fx가 그 다음에 gx가 그 다음에 hx가 이렇게 되어 있더라도 우리가 얘의 극한값이 알파로 가고 여기에 극한값이 알파로 가면 여기에 극한값도 알파로 갔습니다. 맞죠? 그래서 함수에 등호가 있든 없든 이 세 개는 같아질 수가 있다고. 샌드위치 법칙 할 때도 이렇게 비슷한 걸로 썼습니다.